1306번입니다. 자, 두 행렬 A1P에 대하여 행렬 A1과 P가 있는데요. 행렬 A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N은 바로 1부터 자연수 1, 2, 3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n이 홀수이면, 즉, 이 첨자 n이 홀수이면 이 an 플러스 1, 즉, 홀수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홀수 1을 대입하면 여기는 a의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럴 때는 p 행렬과 a1 행렬을 곱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n이 홀수이면 위의 식을 따라가고 n이 짝수일 때는 아래의 식을 따라가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행렬 A1000과 A1001을 더한 어떤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 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 번째를 구한다는 것은 진짜 천 번째까지를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 지금 A1 행렬이 여기에 하나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A1이 바로 1, 3, 2, 4라는 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n의 자리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요. n이 1이니까 1은 홀수잖아요. 그러면 이 가에 있는 식을 따라가면 되겠죠. 따라서 n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고요. 바로 PA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P 행렬 바로 0, 1, 마이너스 1, 0과 A1 행렬 바로 1, 3, 2, 4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1행 1열을 곱하면 0과 2가 되어서 2가 되겠네요. 자, 1행 2열은요, 0과 1 곱하기 4,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2행 1열은 마이너스 1이면서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2행 2열은 마이너스 3과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2행 2열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2라는 행렬을 우리가 구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 가지고는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제 n에다가 방금 1을 대입했으니까 이제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n의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A3가 되면서 A2 곱하기 어떻게 되겠다? 바로 P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구한 A2 행렬 바로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행렬과 자, P 행렬은 바로 0, 1,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이 두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A3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행 1열은요, 0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1행 2열은요, 2 곱하기 0이 되겠습니다. 자, 2행 1열은요, 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2행 2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3 행렬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규칙이 크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n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A4는 P 곱하기 A2니까 형태가 바로 P 행렬에다가 바로 n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A3 행렬을 곱하면 되니까 자, P 행렬은 0, 1,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자, A3 행렬은 조금 전에 구한 마이너스 4, 2, 3, 마이너스 1 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행 1열을 곱하면 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1행 2열은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2행 1열은요, 어떻게 된다? 플러스 4에다가 0을 더하니까 4가 되고, 자, 2행 2열은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4 행렬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규칙이 없죠. 자, 그러면 A5를 구해보겠습니다. A5는 n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n이 짝수니까 아래식을 따라가면
바로 A4에다가 P 행렬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구한 A4 행렬 3-1, 4-2와 바로 P 행렬 0, 1, -1, 0을 곱해버리면 일행 1열은요 어떻게 됩니까? 0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일행 2열은요 3 곱하기 0이 되겠네요. 자, 2행 1열은 0 곱하기 2가 되고요. 2행 2열은 4 곱하기 0이 되어서 4가 되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 1, 3, 2, 4 행렬이 바로 A1 행렬과 어떻습니까? 1, 3, 2, 4가 똑같아지죠. 즉 A5 행렬이 바로 A5 행렬이 바로 A6과 A5 행렬이 바로 A1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A5 행렬이 바로 A1과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A6를 찾는다면 6는 n의 자리에다가 얼마를 5를 대입해야 되니까 그죠? 5를 대입하니까 P 바로 A5가 되겠죠. 자, 그런데 A5 행렬은 바로 뭐가 같습니까? A1과 같으니까, 맞죠? A5 행렬이 A1과 같으니까 PA1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PA1은 바로 A2 행렬이 바로 PA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A6가 바로 뭐와 똑같다? 다시 A2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정도만 해보면 바로 몇 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네 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주기가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A1이 누구랑 같다? 자, A1, A2, A3, A4가 있다면 A1이 바로 누구랑 같다? A5와 같고 A2는 A6과 같고 A3는 A7, A4는 A8과 같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기가 4가 되니까 자, 첨자 아래 첨자에다가 4씩 더해 주는 것들은 어떻다? 행렬식이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자, 허수를 배울 때 I와 오메가를 배울 때 주기로 많이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A1000을 구하라고 했죠. 주기가 4가 되니까 주기가 4가 되면 바로 이 A1000 같은 것들은 뭡니까? 4의 배수가 되니까 1000은 4의 배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4의 배수가 되면 이 A1000은 바로 무엇과 똑같다? A4와 같겠죠. A4와 같다. 자, 따라서 A1000 더하기 바로 A1001은 주기가 4이므로 자, 4의 배수들, 즉 아니면 1000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으로 바꾸어 주면 되니까 A1000은 나머지가 0이죠. 1000을 4로 나누면 4의 배수가 나머지 0이니까 걔는 A4와 같다는 말이고 그러면 A1001은 A1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1, A4와 A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4는 바로 3, A4가 여기 있으니까 3-1, 4-2라는 행렬이 되고 A1은 1, 3, 2, 4가 되겠죠. 자, 이 행렬을 우리가 대입주면 되니까 3과 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고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면 2가 되죠. 4와 2를 더하면 6이 되고 마이너스 2와 4를 더하면 2가 되어서 자, 이 행렬이 되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하고 4하고 더하면 10이고 2하고 2하고 더하면 4가 되니까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여기서 이렇게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어떤 행렬의 합차 실수배의 성분의 합을 구할 때는 각각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해서 더하거나 또 빼거나 맞죠?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합차 실수배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A4 행렬의 바로 성분의 합은
7에다가 3을 빼야 되니까 바로 A4의 성분의 합은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A1의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 2, 3, 4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10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각각의 성분 4와 10을 뭐 하면 되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동일하게 그냥 성분의 합은 얼마다? 14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구분지어 가면서 우리가 규칙을 찾아보니까 바로 주기가 4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죠. 따라서 A1000은 무엇으로? A4로. A1001은 바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A1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7번입니다. 2차 정사각형렬 A의 mn 승부를 AMN이라고 했죠. 즉, 일행 1열, 일행 2열 이런 승분을 이야기합니다. mn은 숫자 1, 2를 의미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AMN이 1이고 중근을 가지면 0이고 허근을 가지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2차 정사각형렬의 모든 성분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일행 1열, 일행 2열, 이행 1열, 이행 이열의 값만 우리가 알아준다면 바로 행렬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이야기니까 바로 판별식으로 우리가 근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여서 4분의 d를 이용하면 반제곱이니까 m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면 a가 1, c가 n이 되어서 이렇게 m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mn이 이 성분의 행과 열을 의미하니까 앞에 있는 행이 m이 되고 뒤에 있는 바로 n이 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행 1년은 m 자리에 1, n 자리에 1을 넣으면 되니까 1의 제곱에서 1을 빼니까 0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적는 것보다는 자, m이 1이고 n은 1을 넣으면 1-1이 되어서 판별식이 바로 0이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중근을 가지면 이 성분의 값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1행 2열을 가지고 m의 1, n의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음수가 되죠. 자, 음수가 된다는 말은 흑을 갖게 되니까 바로 그 성분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의 밀려를 구하면 m의 2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고 열이 1이니까 n이 1이죠. 그죠? 따라서 양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d가 양수면 따라서 성분은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이 2고 n이 2면 2의 제곱은 4가 되고 4-2가 되니까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므로 성분은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분을 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2차 정사각형렬 A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0, 마이너스 1, 1, 1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행렬을 몇 제곱하면 다른 행렬이 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그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A제곱, A세제곱처럼 찾아봐도 되겠지만 켈리 해밀턴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1행 1열과 1행 2열 저 주대각선의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1이 되니까 1a가 될 것이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되죠. AD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BC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미안합니다. AD가 바로 무엇입니까? 0과 1을 곱하면 0이 되고요.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 되죠. 따라서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1, 2라고 적어야 되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누굴 곱해주면 되겠다? A 플러스 E를 곱해주면 되겠죠?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A 플러스 E 행렬을 곱해주면 좌변을 곱하고 우변을 곱해봤자 영행렬과 곱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E 세제곱이 되는데 E 세제곱은 E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세 번 곱해보면 바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은 단위 행렬이니까 자, 이 식에서 바로 양변에 무엇을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바로 a 여섯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이 플러스가 되고 2의 제곱은 2가 되니까 바로 a 여섯 제곱을 한 경우 바로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도 되고 18, 즉 6의 배수들일 때는 모두 다 다리 행렬이 되는데 바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6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직접 A 제곱도 계산해보고 A 세제곱을 직접 계산해보면 A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풀이집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8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 할 때 다음 행렬에 대하여 다음 행렬의 값을 구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면요. 이 근은 우리 앞에서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지만 자, 대입해도 성립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거래 공식을 이용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아래식은 우리 방정식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는 태초에 그는 대입해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항하면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바로 1행 2열의 값이 무엇으로 1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알파와 알파분의 1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식을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양변을 무엇으로 알파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알파로 나누어 줄 때 알파가 0이 되면 되나요?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가 이 식에서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만약에 if 알파가 0이라고 간주를 해보세요. 알파가 0이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기 때문에 알파가 0일 때는 이 식을 성립해 주지 않죠. 따라서 이 알파는 이 2차 방정식의 이 근인 알파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변을 알파로 직접 나눠주면요. 각각 모든 항을 알파로 나누어주면 첫 번째는 알파분의 알파 제곱이 돼서 알파가 되고 다음은 알파로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되면서 우변을 알파로 나누어 봤자 알파분의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값이 바로 2가 되니까 2 마이너스 3을 하면 바로 2행 1열의 바로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로 이 A 행렬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느냐? 자, 일행 1열은 0이고요. 자, 일행 2열은 1이 되고요. 자, 이행 1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행 2열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대각선의 곱도 0이고 주대각선의 곱은 0이고요. 부대각선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직접 A 제곱을 해 봐도 되겠지만 켈리 해밀턴을 한번 써보면요. 자,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주대각선이 하면 0이니까 필요 없죠. 자, 플러스에다가 AD는 0이 되고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므로 1, 2가 되어서 바로 A제곱 플러스 2가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A제곱이 바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A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행렬이 있는데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돼 버리면 A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은 A 제곱과 A를 곱한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고 바로 A 행렬을 곱하면 되니까 A 세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A 행렬이 되고 A 네제곱이 비로소 또 무엇이 된다? 단위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A와 A 제곱과 A 세제곱과 A 네제곱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A와 A 제곱과 A 세제곱과 A 네제곱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즉, 영행렬이 되죠. 자, a제곱과 a 4제곱이 마이너스 다른 행렬과 다른 행렬이니까 영행렬이 되고 a 행렬과 a 세제곱 행렬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바로 영행렬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4개를 더한 행렬이 바로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는 것. 우리 i나 오메가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따라서 연속적으로 4개가 더하면 무조건 영행렬이니까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A의 6제곱, A의 7제곱, A의 8제곱 행렬도 모두 다 더하면 영행렬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가 토탈 몇 개를 더한 것입니까? 333개를 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4의 즉 4개씩 더하면 0이 되니까 이 333이라는 것은 바로 4의 배수보다 하나 더 큰 숫자가 되죠. 바로 333에 가장 가까운 4의 배수가 332가 되나요? 그죠? 얘보다 하나 더 곱한 행렬이 바로 33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나머지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죠. 즉, 우리가 332까지 4개씩을 묶어버리면 바로 몇 개가 남는다? 하나가 남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네 개씩 묶어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A 하나만 남는 거와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묶은 각각의 네 개씩의 행렬은 모두 다 영행렬이 되므로 남는 것은 바로 A 행렬 하나만 남기 때문에 이 333개를 모두 다 더한 행렬은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A와 동일하다. 네 개씩 묶으면 영행렬이 되니까, 그죠? 바로 하나가 남아서 바로 뒤에서부터 네 개씩 묶으면 앞에 A 하나가 나와서 바로 이 행렬과 같은 것은 바로 A 행렬 자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09번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다고 하네요. 자,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60%, 반대가 40%였는데, 자, 아래에 있는 표는 사업 설명회 이후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와 달리 찬반 의견을 바꾼 비율과 사원 토론회 3차 조사 결과 2차 조사와 달리 찬반 의견을 바꾼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즉, 표를 보면요. 2차 조사 결과 직전 조사라고 하면 1차 조사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2차를 봤을 때는 1차 조사에 찬성한 사원 중에서 반대로 의견을 바꾼 비율은 바로 20%가 되고, 자, 반대한 사원 중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비율은 30%가 된다고 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2차 조사가 끝난 후에, 자, 3차 토론회를 하고, 그죠? 맞죠? 사원 토론회를, 3차 토론회를 아니고, 토론회를 한 다음에 3차 조사 결과에 또 이번에는 2차 조사에서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또 반대로 바꾼 의견이 10%, 반대한 사원 중에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이 4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를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A, B, C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A 행렬은 보니까 1차 조사 결과에 60%가 0.6, 반대, 찬성 60, 반대 40%를 0.4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비행렬은 0.8, 0.2, 0.3, 0.7이 있는데, 자, 이 말을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자, 직전 조사에서 찬성을 하고 나서 2차 조사 결과에 반대로 바꿨다 그러면 X로 표현해 볼게요. 그게 20%니까 0.2라고 말을 하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에서 찬성이잖아요. 그죠? 자, 직전 조사에서는 반대인데, 자, 2차 조사 결과 찬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된다? 30%니까 0.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직전에 찬성을 했는데, 반대가 0.2라는 말은 계속 찬성으로 가는 사람은 얼마가 된다? 0.8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직전 조사에 반대였는데 계속 반대로 가는 사람은 얼마가 된다? 바로 0.7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3차 조사 결과에서도 직전 조사가 뭡니까? 직전 조사가 2차였겠죠. 그죠? 자, 그때 찬성한 사람 중에서 반대한 사람이 10%니까 0.1이라면, 자, 찬성한 사람 중에서 찬성으로 돌아간 그대로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0.9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자 2차에서 봤는데 어, 2차 조사 결과 반대였는데 토론회를 거친 후 3차 조사 결과에서 찬성으로 바꾼 사람이 40%니까 0.4였다면 반대에서 계속 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0.6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원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3차 조사 결과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은 2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찬성이었는데 계속 찬성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였는데 찬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니 우리는 자, 1차 조사 결과 찬성이 0.6이고 비율로 말하면 0.6이고 바로 0.4였으니까 우리는 2차 조사 결과 맞죠? 2차 조사 결과 사원 중에서 찬성하는 사원의 비율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찬성하는 비율을 예를 들어서 자, 비율은 보통 P라고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요? 찬성에서 찬성으로 돌았어야 되니까 원래 1차 조사 결과 찬성의 비율이 0.6이었죠. 0.6 중에서 맞나요? 0.6 중에서 0.8로 가면 되겠죠. 찬성에서 찬성으로 가는 거니까 자, 0.8을 곱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반대였는데 찬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였는데 찬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원래 반대는 얼마였는데 0.4였는데 0.4 맞죠? 40%. 자, 바로
결과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0.3, 즉 30%를 다시 돌아섰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0.4에다가 바로 0.3을 곱한 것을 더해주면 바로 얘는 찬성에서 계속 찬성을 유지하는 경우고 얘는 반대해서 바로 찬성으로 돌아선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2차 조사 결과 바로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차 조사를 할 때는 자, 이 찬성한 이거는 바로 2차 조사 결과 찬성한 사람들이겠죠. 찬성한 사람. 그러면 찬성한 사람이 계속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한 사람 중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2차 조사 결과 바로 찬성한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2차 조사 결과 무엇을 찾아봐야 됩니까? 반대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죠. 반대한 사람. 그 사람이 찬성으로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만약 Q라고 한다면 자,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0.6에다가는 반대로 돌아선 0.2를 곱해주면 되고요. 원래 반대였는데 40%가 계속 반대이니까 바로 그 중에서 0.7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2차 조사 결과 반대로 돌아선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P가 바로 2차 조사 결과 찬성인 사람이고 Q가 바로 2차 조사 결과 반대인 사람인데 이놈을 행렬로 한번 행렬로 처리해 본다면 자, 0.6과 0.4는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이 0.6과 0.4라는 이 A 행렬에다가 바로 누굴 곱하면 되겠습니까? 0.8도 있고 0.3도 있죠. 그럼 0.6이 0.8하고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0.4는 0.3하고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1행 1렬을 곱하면 0.6 곱하기 0.8, 0.4 곱하기 0.3이 돼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P가 되는 거죠. Q는 0.6에다가 0.2를 곱하고 그리고 0.4에서는 0.7을 곱해야 되니까 0.6, 0.4와 0.2, 0.7을 곱하면 바로 1행 2열에 의하여 Q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PQ 행렬, 즉 1행 2열이라는 이 PQ 행렬은 바로 이 A 행렬과 그 다음에 있는 B 행렬을 곱함으로써 바로 2차 조사 결과 바로 찬성인 사람과 반대인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는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차 조사 결과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차 조사 결과까지 우리가 찬성인 사람이 P였으니까 이 P에다가는 찬성으로 가려면 P가 찬성이었으니까 찬성에서 찬성으로 가려면 0.9가 돼야 되겠죠. 0.9. 그리고 반대 Q에서는 자, 2차 조사 결과 반대였는데 찬성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0.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4를 곱해주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3차 조사 결과 바로 무엇이 되는 거다? 찬성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P하고 Q가 있는데요. PQ를 누구와 곱해주면 되겠다? 0.9와 0.4와 곱해준다면 자, 1행과 1렬을 곱하면 P 곱하기 0.9가 되고 Q 곱하기 0.4를 더해주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3차 조사 결과 전체 사원 중에서 찬성한 사원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행렬, 즉 0.9, 0.4와 그리고 0.1, 0.9까지 있는 이 시행렬을 곱하면 자, P 곱하기 0.9에다가 Q 곱하기 0.4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3차 조사 결과 바로 찬성인 사람을 이야기할 거고, 자, P 곱하기 0.1과 0.1과 Q 곱하기 0.6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요 일행 이 P 곱하기 0.1과 Q 곱하기 0.6은 자, 2차 조사 결과 찬성에서 0.1을 곱했으니까 반대로 돌아선 것을 이야기하고 2차 조사 결과 뭡니까? 반대 Q에서 계속 반대로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3차 조사 결과 반대하는 사원들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얘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되겠죠. 이 행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C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PQ라는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AB 행렬이 되는 거고 이 행렬이 바로 C 행렬이 되는데 우리는 1행과 1열을 곱하기 때문에 그 ABC 행렬에 바로 1행 1열 성분이 바로 뭐가 된다? 3차 조사 결과 찬성한 시의원을 이야기하고 ABC 행렬을 1행 2열 성분이 바로 3차 조사 결과 바로 반대로 돌아선 사원들을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310번입니다. A 행렬과 X 행렬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다음 세 조건의 식을 성립할 때, 자, 양수 A, B, C, D에 대하여 A, B, C, D,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양수 A, B, C, D의 값과 자, X, 바로 이 X 행렬의 1행 2열 성분까지를 곱해달라고 하죠.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모릅니다. 0일 수도 있겠죠. 예, x가 0이라면 전체 곱하면 0이 되는데 보기에 0이 없으니까 x는 0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실수처럼 합차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x가 단위 행렬일 때도 그렇게 되겠지만, 맞죠? x가 단위 행렬이라도 그렇게 되겠지만, 또는, 맞나요? 바로 이 ax와 xa의 바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x 행렬을 보니까 주대각선이 0,0이니까 x 행렬은 단위 행렬은 아니네요. 따라서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좌변을 전개하면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x와 플러스 xa에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데 얘가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으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제곱 a 제곱 똑같고 x 제곱 x 제곱이 똑같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ax 행렬을 이항하면 ax 행렬은 xa 행렬과 같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x와 a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A 행렬을 제곱하면 2A 행렬이 된다는 것도 있고요. 자, 이 X 행렬을 세제곱하니까 바로 9X 행렬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스몰 x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스몰 x부터 찾기 위해서 X 행렬을 뭐하자? 우리가 세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행렬은 0, x의 1, 0이잖아요. 그죠? 이것과 0, x의 1, 0을 곱해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x 제곱 행렬을 구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 1행 1열은 0 곱하기 x가 되어서 x가 되고요. 1행 2열은 0 곱하기 0이 되네요. 자, 2행 1년은 0 곱하기 0이 되고요. 자, 2행 2년은 x 곱하기 0이 되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도 한번 구해볼까요? x 세제곱은 x 제곱 행렬에다가 x 행렬을 다시 곱해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1행 1년은 0 곱하기 0이 되어서 0이 되나요?
자, 1행 2년은요, x제곱이 되겠네요. x제곱. 자, 2행 1년은요, 0 곱하기 x가 되어서 x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2행 2년은 0 곱하기 0이 되어서 0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9배의 x행렬이니까, 자, x행렬을 9배 해주면요, 모든 성분을 9배 해주면 0이 되고, 9x가 되고, 9가 되고,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렬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자, 2행 1년만 봐도 x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 일행 2열을 본다면 x제곱이 9x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 되어서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9 이꼴 0인데 그러면 x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가 9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x가 0일 수도 있고 9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자, 이행 1열에서 보면 바로 x가 9가 되니까 둘 다 만족해 주는 것은 바로 x가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행렬은 바로 0, 9, 1, 0이라는 행렬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이 x의 값은 찾았으니까 우리가 a, b, c, d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앞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찾아냈고요. 하나, a 제곱이 바로 2a와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a와 x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먼저 이용해 보면요. 자, A, B, C, D와 누구의 곱? 0, 9, 1, 0의 곱이랑 맞나요? 자, 0, 9, 1, 0의 이 행렬과 A, B, C, D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따라서 1행 1년은 바로 B가 되고요. 자, 1행 2년은 바로 9A가 되겠습니다. 이행 1열은 바로 D가 되고요. 이행 2열은 바로 9C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요. 자, 곱해보면 1행 1열은 9C가 되고요. 9C가 되고 1행 2열은 9D가 되겠습니다. 2행 1열은 A가 되고요. A가 되고 2행 2열은 바로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성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죠? B는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로 9C와 똑같고요. B는 9C와 똑같고, 마찬가지로 A는 뭐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D와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A 행렬을 봅시다. A 행렬을 우리가 문자가 4개가 있으니까, 자, A라고 적고요. B를 뭐로 바꿔볼까요? 9C로 바꿔도 되겠죠. B를 9C로 바꿔버리고, 자, 이행은 그대로 C로 놔두고요. D는 뭐와 같다고 했으니까, A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A 행렬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2A와 같다고 했으니까 A제곱은 A9C, CA를 몇 번 곱한 거? 바로 2번 곱한 게 되겠죠. 그죠? 이 2번 곱한 것이 바로 A 행렬을 2배 한 것과 똑같으니까 바로 2A와 2배 하면 18C가 되고 2배 하면 2C가 되고 2배 하면 2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식만 우리가 처리해 보면 자, a제곱 플러스 9c제곱이 되겠고요. a제곱 플러스 9c제곱이 되고요. 1행 2열은 a 9c니까 9ac와 9ac가 되니까 18ac가 되겠습니다. 자, 2행 1년은요. 자, CA가 되니까 2CA가 될 것이고요. 2행 2열은 9C제곱 A제곱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9C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행렬이 바로 뭐다? 이 행렬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1행 1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9C제곱이 바로 2A가 된다는 말이고 18AC가 18C하고 같죠.
18AC가 18C와 같습니다. 따라서 양수 ABCD라고 했으니까 자, C와 C는 약분해줘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A가 1이면요. 여기 1 플러스 9C 제곱이 얼마 되어서 2가 되어서 9C 제곱이 1이 됩니다. 따라서 C 제곱이 9분의 1이 되고 C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C 자체가 양수이므로 C 값은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A 값과 C 값을 모두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래 식은 굳이 사용해봤자 위의 식과 동일하므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A가 1이고 C가 3분의 1이니까 A가 1이면 D도 얼마가 되고요? 1이 되고요. C가 3분의 1이면 B는 얼마가 된다? C의 3분의 1이면 B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A, B, C, D, X를 모두 다 곱하면요. A는 1이 되고요. 자, B는 3이 되네요. C는 3분의 1이 되네요. D는 얼마입니까? D도 1이죠. D도 1입니다. 그런데 X가 얼마였죠? X는 우리 앞에서 구했는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3, 3이 약분하면 A, B, C, D, X를 모두 다 곱해주면 그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되어서 정답은 5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지만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고, 자,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x를 찾았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이용하여 바로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